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한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잠시 전인 2시 반부터요.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민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조금 전인 오후 3시 반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삼성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징역 4년이, 박상진, 황성수는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 선고 재판은 오후 2시 반부터 시작해 1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이 부회장은 선고 재판이 시작되기 1시간 전 평소처럼 양복을 입은 채 법원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 부회장은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재판부는 우선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고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관여했다고도 판단했는데요. 특히 삼성 측이 독일로 보낸 승마 지원비 77억 원 중 72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213억 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승마 지원비 중 64억 원을 횡령죄로 인정하고 국외 재산 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승마 지원에 이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특히 재판부는 정상적인 비영리 단체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검토 없이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위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 뉴스 한민용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징역 5년이 최종적으로 선고됐습니다. 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결과적으로 5년이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이게 아마 공소 사실 중에 2개가 무죄되고요. 예. 뭐냐면 이게 K재단, 미르재단, 제3단 뇌물 공여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게 부정한 청탁이 없다 해서 그 부분에 이게 무죄가 되고, 예. 그다음에 정유라 지원 부분은 실제 지원한 거는 유죄가 되고, 예. 근데 이거 지원을 약속한 거 있잖아요. 213억, 총 이게 298억 중에 지원한 것만 거의 유죄가 되고요. 몇 억 정도 부대 비용 빼고 예. 한 72억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이게 4개 범죄, 재산 국외 도피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예. 여기 범죄 수익 은닉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정까지 나머지 게 범죄는 전부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그 약속 부분하고 재단 2개 무죄고 다 유죄가 인정되고 형량은 이게 그 재산 국외 도피가 10년 이상이에요. 예. 그럼 이게 장량 감경을 해도 5년 이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일단 판사가 할 수 있는 형량에서는 가장 이게 최소한의 형이다. 최소한의 형이다. 왜냐하면 이게 재산 국외 도피가 10년 이상이거든요. 예. 그럼 이게 10년 이상은 판사가 장량 감경할 수 있는 게 2분의 1까지예요. 따라서 이게 5년 이상 형에서 형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5년을 정한 건 일단 법정형에서는 최소한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검에서 5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뇌물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4개는 자연적으로 이제 다 인정이 되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5개 혐의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다 그동안에 문제가 관심이 뇌물 공여냐, 예. 아니면은 공갈 강요해서 할 수 없이 피해를 입어서 할 수 없이 거의 뺏기다시피 한 거냐. 그렇죠. 그게 삼성이 이제 주장한 그렇죠. 부분이었죠. 삼성 주장하고 특검하고 주장이 달랐는데, 법원에서는 미르재단, K스포츠 이쪽에는 그거는 이제 뺏긴 거로, 다른 기업도 많이 했으니까 거의 뺏긴 거로 어느 정도 무죄로 봐주되, 나머지는 거의 다 뭐 유죄로 했다, 뭐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예. 제3자 뇌물수수 요 부분만 무죄고, 나머지는 단순 뇌물죄 뭐 이거는 이게 다 유죄로 인정돼서 독일에 할 때 한 거를 또 횡령죄도 넣고, 예. 해외로 갔으니까 국외 재산 도피죄도 넣고, 모든 거를 다 넣어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을 정도의 판결 내용인데, 그래도 법원으로 봐서는 정경유착이 아직도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 충격을 느낀다 하면서도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국외 예. 재산 도피나 횡령이나 뇌물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는 5년이면은 조금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감안을 한 형량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게 어느 정도 또 뇌물이 또 인정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재판부가 얘기를 했는데,
박 전 대통령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거의 이게 그대로 연결되는 게 오늘 이게 판결을 보면 박 대통령이 먼저 이게 적극 요구했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그렇죠. 요구했다. 적극 지원을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 예. 그다음에 물론 이게 이재용 부회장도 어떤 게 승계의 주체고 또 이게 최다 이익자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거든요.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박 대통령 재판에도 필연적으로 이게 뇌물은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이게 판단을 달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예. 물론 이게 1심 재판부끼리 100% 구속되는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게 상급심의 판결이 아니니까 판사마다 이게 판단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예. 사실상은 이게 그 판단을 달리하면 이게 사법부의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따라서 이게 사실상은 거의 같은 결론으로 박 대통령도 유죄가 나올 걸로 예. 예상이 됩니다. 사실 오늘 선거가 관심을 모았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결국에는 탄핵까지 간 이 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서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이재용 부회장이 돈을 준 게 뇌물로 인정이 됐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지금 연결고리 중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최순실에게 돈을 주고 정유라를 지원하는 게 곧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뇌물을 준 걸로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나온 결과가 어떤 형태로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예를 들면 법원에 이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요소도 함께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단순히 이재용 부회장 개인에 대한 재판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서 예. 뇌물 공여라고 하는 부분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돈은 뇌물로 본 거였어요. 근데 아까 저는 재판부 판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알고 있었다라고 법원은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최순실이가 사익 추구한 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고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 승계 문제 예.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검이 계속 주장해왔던 게 경제 공동체잖아요. 예. 경제 공동체라는 건 삼성동 집 살 때 최순실 어머니 임선희 씨가 살 때 그게 어떻게 보면 같은 돈으로 사서 같이 했고 그 돈을 같이 쓴 경제 공동체라는 게 특검이 주장했던 건데 예. 이번에 재판관이 경제 공동체라는 걸 인정을 해버린 거죠. 최순실이 받은 거는 곧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거고 박근혜 전 되는 대통령이 거죠. 받은 건 최순실이 받은 거다. 예. 이런 의미에서 아까도 뭐 서 변호사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큰 영향을 주고 저는 이번에 재판에서 또 하나 느낀 거는 예. 여태까지 재판은 기업 총수 재판에서는 참모들은 대개 그냥 뭐 집행유예나 가벼운 걸로 다 끝났거든요. 예. 근데 장충식 사장이나 최지성 부회장 같은 참모를 징역 4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모에 대한 책임도 굉장히 무겁게 물린 게 이번에 특징 아니냐 해서 아마 우리 재계에서 총수뿐만 아니라 예. 참모들까지도 굉장히 이번에 판결에 큰 충격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거나 지금은 1심입니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어떻게든 2심을 다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 양측이 다 항소할 수가 있어요. 양측이 왜냐하면 다. 이게 특검도 예. K재단, 미르재단 무죄 받은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뇌물을 약속한 213억은 무죄가 됐잖아요. 예. 이 부분에 이게 특검이 항소할 걸로 보이고 나머지는 이게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항소를 하면 일단 이게 항소심은 원칙은 이게 특검이 기소한 거는 2달 이내에 끝내야 돼요. 원칙은. 예. 항상 이게 1심은 3개월, 2심은 2개월, 대법원 2개월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훈시 규정이다 보니까 2달 내에 끝내기는 어렵고요. 그럼 이게 형소법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4개월 이내. 왜냐하면 이게 1심은 6개월 지나면 석방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2심은 4개월이 지나면 또 석방해주고 재판해야 돼요. 예. 따라서 이게 항소심은 2달 정도 빨리 해서 4개월 이내에 끝날 거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법원에서 지금 영상을 보면은 외신까지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조기 대선을 가져온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도 외신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죠. 그렇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삼성이라는 기업이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위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삼성 실제적인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이건 외신에서 당연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그런 이제 다행인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많은 사람이 우려했던 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재판에 들어가면 삼성이 어려울 거라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번에도 붕괴도 좋은 성과를 냈고 네. 삼성이 운영되는 별 문제가 없어요. 삼성은 시스템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있으면 더
공격적인 뭐 결정을 하고 이럴 때는 뭐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뭐 부회장이 부재한다고 해서 삼성이 무너지고 삼성이 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나 다만 이제 세계적인 언론사들은 삼성이 앞으로 경영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저렇게 많은 외신들이 와서 취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53.69%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지분보다 외국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고 또 매출에 전 세계 글로벌 매출 중에 한국에서 매출이 10%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되는데 세금은 8조 9천억을 삼성전자가 내는데 세금은 우리나라에다가 70%를 내요. 그러니까 매출 10%대 세금을 70% 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중요한 기업이죠. 그리고 종업원만 해도 8만 9천 명 우리 고용을 하고 또 인텔 뭐 이런 데 다 앞서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우리 자랑하는 삼성전자가 우리 자랑하는 기업이죠. 자랑하는 기업인데 또 이런 일이 돼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룹이 무슨 일이 있던데도 그룹이나 삼성전자가 흔들리지 않고 잘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제 12년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결과 내용까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